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요, 한국 직업 전망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직업 전망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약식으로 직업 전망서 이렇게 또 부릅니다. 2015년 3월 200개 직업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 없고요. 하는 일, 근무 환경, 교육 훈련 자격, 적성 및 흥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업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하는 일, 근무 환경은 어떤지, 교육 훈련 자격은 무엇이 필요한지, 적성 및 흥미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업 전망을 하는데요. 몇 년간 향후 10년간의 일자리의 증감을 알려준다,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10년간입니다. 그래서 10년간이 시험 문제입니다. 3년으로 했다가요. 그 다음에는 5년으로 했다가요. 10년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간이다. 어떤 걸 제공한다. 하는 일, 근무 환경, 교육, 훈련 자격, 적성 및 흥미 이런 수록 직업에 대한 정보와 전망을 10년 정도의 증감 변화를 제공한다라고 보고요. 직업 사정과 마찬가지로요. 한국 고용직업분류, 토종 있죠, 토종, 캐코, 토종, 우리나라에서 순수로 만든 겁니다. 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업을 기초로 했다.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업을 기초로 했다. 소분류가 아니라 세 분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세 분류 직업에 425개 이런 거 외운 사람 있습니다. 진짜 게토레이 이런 거 외울 시간에 시험에 나오는 거 찍어준 걸 외워야 됩니다. 쓸데없는 걸 공부하는 분들은요, 완벽주의자들. 혹시 나오면 어떡하나. 이 혹시병이 큰 문제예요. 혹시병. 혹시 나오면 어떡하나. 혹시 나오면 어떡하나. 혹시 나오면 어떡하나.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직무가 유사한 직업들은 하나에 통합하거나 소분류 수준에 통합하겠다. 그래서 직무가 유사하단 말이에요. 서로 유사한 것들은 복잡하니까 하나로 통합했는데 어디서 통합했냐? 소분류 수준에서 통합했다. 여기는 세분류가 아닙니다. 소분류 수준에서 통합하였다. 유사한 직무는 소분류에서 통합하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성책에 가면요.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건 볼 거 없습니다. 근무 환경은 어떻고 되는 길, 태는 길이 아니라 되는 길입니다. 되는 길, 오타 수정 부탁합니다. 되는 길, 교육 훈련은 뭐가 필요하고 훈련 자격은 뭐가 필요하고 자격은 뭐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적성 및 흥미가 있고요. 직업 전망, 향후 10년 정도의 직업 전망, 10년에 해당하는 직업 전망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용 전망은요. 고용 전망은 다시 합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는 다소 감소고 마이너스 1%에서는 플러스 1%는 이거 미치는 공부예요. 이런 거요. 그냥 여기는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이렇게 5개로 구분한다. 몇 개요? 5개. 시험에는 4가지, 4개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4개 웃기지 마. 4개가 아니야.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5개라고.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5개로 구분한다라고 보고요. 쭉쭉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관련 직업들은 뭐가 있다, 이런 것들도 그냥 보고 직업 코드가 뭐가 있다, 관련 정보처 여기 하나 갑니다. 관련 정보처 직업 정보와 관련된 협회, 공공기관, 정부부처, 학회 등의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수록하였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 수록하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다 수록. 자, 시험 문제 갑니다. 살짝 말장난합니다. 직업 정보 관련된 협회, 공공기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기관명, 전화번호는 기록하되 홈페이지 주소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웃기지 마라. 홈페이지 주소도 수록한다. 다 수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또 볼 거 없고요. 여기도요. 학력은 이런 것들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2년, 3년, 대학교 4년제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직업전망서에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4년제 졸업, 대학원 졸업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빠져 있죠? 전문대가 빠져 있죠. 전문대 2년, 3년은 포함되어 있다. 우리 직업사전에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학력 얘기할 때도 학력 전문대는 꼭 포함한다. 그래서 다시 갑니다. 직업 전망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업 전망서의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나오면 삑자리예요. 아, 전문대가 빠져 있다. 전문대학교 2년, 3년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건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수준갑니다. 임금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서 본문에서는 평균 임금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하위 25%, 상위 25%뭐 어쩌고저쩌고 뭐 상위 25%쭉 나옵니다. 평균 임금을 제시한다라고 나오는데 임금은 상위 25%, 하위 25%, 또 평균 임금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다시 갑니다. 임금은 세 구간으로 나온다. 세 구간이요. 세 구간입니다. 3구간. 그래서 평균 임금 상위 25%, 하위 25% 이렇게 해서 세 구간으로 중위가 평균 임금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직업 전망서의 임금 수준은 평균 임금과 상위 25% 2개 구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2개 구간 웃기지 마라. 3개 구간이다. 이렇게 나오면 또 5점 먹고 들어갑니다. 정말 친절한 강의 아니겠습니까? 문제 다 알려드리고 답 다 알려드리고 뭐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막 보이니까 불합격되는 게 더 힘들어요. 뭐 벌써 여러분들 막 시험 보고 싶은 막 그 욕구가 뿜뿜 올라올 겁니다. 자, 이제 워크넷 갑니다.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이라고 단독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냥 사이트 이름이에요. 단독 사이트인데 워크넷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워크넷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 큰 틀로 워크넷 안에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이라는 이 워크넷 안에 이 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직업정보 시스템 제공하는 게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키워드로 직종을 찾는 게 있고요. 또 조건을 걸어서 찾는 게 있고요. 또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 찾기가 하게 돼서 키조나로 이렇게 직업을 찾는다. 그래서 키워드 쳐서 직종을 찾는 거, 조건을 쳐서 찾는 거. 이 조건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평균 연봉입니다. 평균 연봉, 직업 전망 이 두 가지 조건을 넣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직업 정보 시스템의 조건별 검색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답이 평균 연봉 직업 전망이다. 어떨 때는 평균 연봉 직업 전망으로 나오고요. 어떨 때는 연봉 전망 이렇게 나올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연봉 직업 전망으로 나올 때는 답이 1번이에요. 연봉 전망 나올 때는 답이 3번이에요. 교수님 우리 모른다고 막 아무거나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 말씀 만만하게 꼭 가게. 여러분 진짜 기출 풀어보시면 야 교수님 진짜 말씀 똑같은데?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연봉 전망 나올 때는 답이 3번, 평균 연봉 직업 전망 나올 때는 답이 1번. 이 조건별 검색의 조건 옵션입니다. 보시고요. 여기서 매우 밝음 나옵니다. 직업 전망의 매우 밝음은 상위 10% 이상을 말한다. 매우 밝음 상위 10%.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여기서 또 아직까지 성격을 못 고치는 분들은 또 불신지옥 불안지옥. 교수님 맨날 상위 10%면 다음에 우리가 시험 볼 때 밝음 20% 나오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사람은 보통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옆에 사람은 전망 안 좋은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불신지옥이에요. 불안지옥. 나오면 이것만 나와요. 매우 밝음 상위 10%. 안 나오면 이거 문제 안 나와요. 나오면 매우 밝음만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와요. 왜 그렇죠?
출제자가 이런 거 안 만들었어요. 문제를요. 얘만 만들었어요. 문제 은행식 랜덤 돌리기 때문에요. 나오면 얘만 나와요. 매우 밝음 상위 10% 끝. 공부 이렇게 해야 돼요. 매우 밝음 상위 10% 끝. 나머지 버림. 화끈하게. 오, 조건별 검색, 평균 연봉, 직업 전망 답 1번. 연봉 전망을 할 때는 답 3번. 이게 탁탁 치고 들어와야지. 혹시 몰라서 얘도 외우고, 혹시 몰라서 얘도 외우고, 미쳐버리는 사람이에요. 미쳐버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걱정것이 가득하고, 도서관에서 맨날 커피 마시면서 살고, 고생은 집사하게 하고, 시험 보면 떨어지고, 이말금이 저만 갖고,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분들의 답은 하나, 성격 고쳐야 됩니다. 나의 특성에 맞는 잡기, 나의 특성에 맞는 어떤 걸 찾나 이거요. 나의 특성, 내가 아는 지식이 뭐냐? 업무 수행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이 뭐냐? 통합 찾기. 그래서 홀랜드의 육각형 이 유형, 홀랜드의 흥미 유형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흥미가 있는지 통합으로 퉁치자. 지업통이에요. 지업통. 우리가 기억나죠? 직업상에서 종접은 자엽교 설정제, 종접은 똥을 자엽교 다리에서 설정제와 함께 버리자. 직무 기능에서 배웠죠? 그 똥을 담는 똥통이 지엽통입니다. 막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막 엮는 겁니다. 아, 종접은 이 똥통 이름이 지엽통이구나. 지엽통. 오케이, 좋습니다. 지엽통. 이건 2차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엽통만 외우면 돼요. 자, 문제 갑니다. 직업정보 시스템에서의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 찾기가 아닌 것은 1번 지식으로 찾기, 2번 업무 수행 능력으로 찾기, 3번 통합으로 찾기, 4번 떡볶이로 찾기. 그럼 떡볶이로 찾기가 답이에요. 지업통 아니게 답이겠죠. 지업통. 이런 것들은 1차만 보기 때문에 2차에는 안 봐요. 1차는 객관식이기 때문에요. 지가 지식인지 업무 수행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지업통 아닌 게 답이다. 완빵입니다. 직업정보 검색 하늘 쭉쭉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이런 것도 성격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학과 정보 쭉쭉 나옵니다. 볼 거 없고요. 학과 정보에서도요. 조건별 검색이 있습니다. 조건별. 여기도 키워드로 학과를 찾기, 키워드. 조건을 걸어서 학과를 찾기, 계열별, 어떤 계열인지 계열을 걸어서 학교. 그래서 여기는 키조개다. 키워드로 학과 찾기, 조건별 검색, 계열별 검색 아닌 게 답이겠죠. 조건도 여기도 시험이 나옵니다. 조건, 어떤 조건, 학과, 계열, 취업률, 학과 계열과 취업률로 본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 됩니다. 학과 계열과 취업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계열별 검색에서 이제 보면요. 여기서는 아주 골 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업 정보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요. 다른 데서 잘못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거 다 외우라고 그래요. 여기서 한 10문제 나오거든요. 여러분 10문제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참 어떤 분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아, 진짜 막 내가 진짜 속병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분은 완벽주의인가 봐요. 여러분 이거 시험이 꼭 나옵니다. 사회계열 시험에 나오거든요. 경영학과는 어떤 게 있고 경제학과는 어떤 게 있고 관광은 어떤 게 있고 이거 쭉 해서 이거 강의하는데 여기서 2시간, 여기서 2시간, 여기서 2시간. 그래서 4시간을 이것만 하더라고요. 무슨 입시 무슨 홍보위원도 아니고 이런 강의는 미친 강의예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요. 혹시 다른 데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스타일이 이렇게 공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거 절대 이거 아주 그냥 미친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 요령이 중요해요. 요령이요. 계열별 검색에서 계열 학과가 나오거든요.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7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면 안 돼요. 교수님 시험에 나온다면서요.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답은 문화관광계열이에요.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출제형 같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계열 제가 다 알려드린 겁니다.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계열별 검색에서 계열이 아닌 것은 나오면 답이 문화관광계열이에요.
그럼 얘는 외울 필요 없죠. 답 나왔는데 뭐하러 외워요? 아, 문화관광 계열은 아니다. 끝. 그 7개 외울 시간에 문화관광 계열은 아니다. 끝. 이제 여기서 또 어마어마하게 또 생각 많을 겁니다. 저렇게 공부하면 쉬운데 정말 저렇게 공부하면 될까? 아, 뭔가 좀 너무 쉬워서 찝찝한데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 진짜 성격 고쳐야 되니까요. 이게 다예요, 이게. 문화관광 계열. 항상 문화관광 계열로 나옵니다. 얘는 아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합격 수기 준비하십시오. 7개 외울 필요 없죠? 좋습니다. 한 문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는 상식입니다. 상식. 언어, 국어, 문에 쭉 나옵니다. 근데 문헌 나와요. 문헌, 문자, 인문 아니에요. 인문, 문자가. 인문. 아, 그러면 문헌정보학과는 인문 계열이다. 여기서 이것만 외우면 돼요. 다음 문제 볼 거고요. 다음 중 사회 계열이 아닌 것은? 그럼 답이 이거 나오겠죠. 문헌정보학과는 인문 계열이다. 얘만 나오면 돼요. 다음 중 인문 계열로 오는 것은? 문헌정보학과. 얘만 나와요. 그래서 얘 하나 딱 외우시면 끝났습니다. 사회 계열은요, 그냥 딱 봐도 사회예요. 볼 거 없습니다. 진짜 시험 문제가 이거 나옵니다. 다음 중 사회 계열이 아닌 것은? 정답이 문헌 정보학과입니다. 그래서 그럼 얘 다 끝났죠. 교육 계열도 딱 봐도 교육 들어가니까 볼 거 없죠. 이제 자연과 계열에서 아주 골 때려집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아주 얘도 마찬가지예요. 공학 계열입니다. 공학 계열과 자연 계열이에요. 자연 계열을 보게 되면요, 공학자가 들어가요. 식품공학, 임산공학, 생명공학. 그래서 공학에 들어가니까 공학 아니요? 또 이렇게 또 당황하셨네요? 뭐 헷갈리거든요. 뒤에 공학자가 들어가지만 무늬만 공학이고 자연 계열입니다. 이 세 가지, 3인방. 그래서 이렇게 외우십시오. 임산부가 식품을 잘못 먹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 다시 갑니다. 임산부가 식품을 잘못 먹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 임산공학, 식품공학, 생명공학은 뒤에 공학자가 붙지만 자연계열에 포함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 포인트 빡 잡으십시오. 공학 계열에서는요, 나머지는 다 공학 같은데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조경학과의 조경. 나무 자르는데 이 조경이 무슨 공학이요? 안경이 무슨 공학이요?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되거든요, 고정관념이. 근데 안경광학과. 옛날에는 안경점을 그냥 차렸는데 지금 안경광학과를 나와야 안경점을 차릴 수 있습니다. 또 안경에 대한 공학적 지식이 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경도 마찬가지죠. 조경, 빌딩 들 때, 건축할 때 조경 의무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경과 안경, 쌍경이죠. 쌍경, 조경과 안경은 공학계열이다. 조경과 안경은 공학계열이다. 이거 하나요. 그 다음에 임산부가 식품을 잘못 먹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 임산식품 생명은 뒤에 공학자가 붙었지만 자연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하나 보는 거요. 수의학과가 있어요. 수의예과, 수의학과.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수의학과는요, 잘못하면 의학계열로 봐요. 의학계열. 의학자가 들어가니까요. 수의학과, 수의학과라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수의학과는 의학계열이 아니라 자연계열이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학계열 쭉 나오죠. 뭐 의학.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재활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이런 것들은 치위생과 이건 의학계열 아닌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다 의학계열이에요. 다음 중 의학계열이 아닌 것은 이거 3개 넣고 수의학과 넣어요. 그럼 대부분이 걸려 들어가요. 수의학과는 의학계열이 아니라 자연계열이다. 조경학과는 공학계열이다. 안경학과도 공학계열이다. 라고 보시고요. 예체능학과는 볼 거 없습니다. 학과 싹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것만 이으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해야 돼요. 예체능계에는 산업지장계열이 있고 시각계열이 있고 여러분 이 과 전부 다 오늘 중으로 다 외워야 됩니다. 쪽시험 보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공부하다 정신병 걸려요. 이거. 그러니까 다 버리고요. 다시 갑니다.
자, 학과 이 계열에서는 어떤 거예요? 제가 포인트 잡아드렸지만 앞에 처음 나왔죠. 문헌정보학과는 인문계열이고요. 또 사회계열이 아닌 건 나면 인문계열이 문헌정보학과겠죠. 임산, 식품, 생명남은 자연계열이고 수의학과도 자연계열이다. 나오고요. 다음 중 계열이 아닌 것은 해서 7개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요? 문화관광계열은 아니다.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과 정보 검색 내용들 쭉쭉쭉 나오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취업 현황에서 취업률을 구하는 공식들 보면요. 졸업자 빼기, 진학자 빼기, 기타 입대자 및 외국인 빼기, 취업자 곱하기 100, 이게 취업률 공식이다 해서 다음 중 공식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그러면 졸업자 중에서 대학원 진학자 빼고 입대자 외국인 빼고 그 다음에 취업한 사람 곱하기 100, 취업률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넷 구직창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창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이런 거 다 외우면 한두 끝도 없어요. 죽여도 안 나와요. 이런 건 우리 배웠잖아. 똑같이. 초졸, 중졸, 고졸, 대졸 2, 3년. 대졸 2, 3년은 꼭 들어가요. 그래서 초졸, 중졸, 고졸, 대졸로 넘어가면 삑살이에요. 대졸 2, 3년이 꼭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어떤 시험 문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직업정보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직업 보는 거 정말 재밌는데? 매력적인 직업정보. 책 보니까 겁나 걱정했는데 재밌다. 의외로 굉장히 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상담학 심리학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넓어요. 우리 상담학 심리학 이론서를 끝냈기 때문에요. 직업정보는 아주 단순해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딱 외우면 돼요. 문화관광계열은 아니다. 끝! 상위 10% 끝! 뭔지 모르지만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직업정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요. 아무리 못 나와도 직업정보는 80점은 나와요. 정말 그냥 강의만 누워서 발랑 졸다가 들어도 80점 나와요. 25개, 20개죠, 20개. 20개에서 15개는 패치게도 맞춰요. 그래서 15개면 75점이겠네요. 75점만 맞으면 됐죠, 뭐요. 너무 다 맞을 필요가 없죠. 참 재밌고 쉬운 과목입니다. 직업정보로. 물론 20개 중에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첫 시간에 또 약을 먹고 해롱해롱해서 25개 중에 이렇게 설명했나 봐요. 정정합니다. 20문제입니다. 하나에 5점씩. 20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는 어려운 게 나와요. 그래야 출제자도 체면이 쓰죠. 듣보잡,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런 정말 아주 쓸데없는 문제, 이상한 문제 3문제는 나와요. 이건 그냥 찍으면 돼요. 그 3문제는 그냥 버리세요. 버려야 자유가 찾아와요. 무조건 버리세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죠. 5개, 2개는 실수하세요. 답에 보여드려도. 그래서 5개는 그냥 버리세요. 15개는 무조건 맞을 수 있다. 그럼 몇 점이에요? 5, 25. 75점이면 합격이잖아요. 화끈하게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그래서 그냥 설렁 딱 먹으면서 공부해도 75점 이상은 맞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100점 맞을까 봐 걱정됩니다. 쪽쪽 보고요. 채용 캘린더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 나옵니다. 대기업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대기업, 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도 나오고요. 강한 중소기업, 강소기업이라고 그래요. 강한 중소기업, 강소기업도 나옵니다. 공공기관도 나옵니다. 벤처 나옵니다. 외국계 기관 나옵니다. 쭉쭉쭉쭉 이런 게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어디가 안 나오냐? 은행이 안 나옵니다. 은행. 그래서 다음 중 워크넷 채용 캘린더에 안내가 안 되는 기관 하면 답이 은행입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뭐 외환은행 이런 은행은 안 나옵니다. 워크넷에. 그래서 은행은 안 나온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죠. 기업 형태별 뭐 강소기업,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외국계, 벤처 쭉쭉 나옵니다. 환경, 친화기업, 중소기업, 금융권 기업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오죠. 금융권 기업, 은행.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금융권 기업도 나온다. 금융권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정보 기업 형태별 검색, 벤처기업, 외국계 기업, 일학습 병행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강소기업 나오는데 금융권 기업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쭉쭉 넘어가고요. 좋습니다. 취업도 및 고용 뉴스 나옵니다. NCS 활용 기반에서 NCS 기반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취업 가이드 나오고요. 방문 신청 쭉쭉 나옵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겁나 복잡하죠. 또 이것도 잘못 강의하면 이거 하루짜리입니다. 근데 시험에 나와요. 지금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죠. 성취 프로그램 이런 거 안 나와요. 잘 안 나는 게 아예 안 나와요. 시험 얘기 나옵니다. 캡플러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고용센터에서 하거든요. 청년 직업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청년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청년 나오면 캡플러스. 청년들이 모자 좋아하지. 청년 나오면 캡플러스. 시험 문제 앞대가리에 청년 취업 준비생 청년 나왔다. 오케이 답 캡플러스 끝.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올레이라고는 이거 하시면 안 나와요. 하이는요 안 나와요. 다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참고로요. 혹시 나올지 몰라요. 참 서비스로 그냥 스페어로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집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요새 사회 문제거든요. 결혼 이민자, 여성 결혼 이민자. 그래서 여성 결혼 이민자 프로그램 WIND다. 그래서 요거 하나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나옵니다. WIND. 한글로 나오면 그대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WIND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윈드라고도 하는데 요것만 여성 결혼 이민자 윈드 WIND다라고 보고요. 여기는 직업 상담학에서 제가 강의했습니다. 단기 집단은 단기 짧지요. 3시간. 단기는 장기가 3일에서 5일입니다. 장기는 3일에서 5일, 단기는 3시간에서 4시간. 이거 포인트 잡으세요. 단기는 3시간, 4시간, 장기는 3일에서 5일이다.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합니다. 다음 중 장기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 이성교제 상담. 청소년 이성교제 상담은 단기로 해야 됩니다. 3시간, 4시간. 이성교제, 그렇구나. 그래서, 고민이구나. 마음에 안 들어? 그렇구나. 그럼 헤어져. 끝. 공부 열심히 해. 집에 가. 3시간, 4시간은 단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집단 상담에 해당되는 것은 청소년 이성교제 상담이다. 이게 답입니다. 답까지 다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참 여러분 고맙죠? 그렇습니다. 공부 쉬워요. 다 여기서 다 나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나머지도 볼 거 없고요. 심리검사 갑니다. 심리검사, 직업 심리검사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요. 여기도 겁나 복잡해요. 이런 거 나오고 언어력, 수리력 쭉 나오는데 이것도 잘못 강의하면 이것도 10시간짜리예요. 시험에 나와요. 한 문제 나옵니다. 그 한 문제를 알려드리는 게 전문가입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집중력 검사가 있습니다. 사고 유창력 검사가 있습니다. 사고 유창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정 사물의 명칭이 있을지는 유창하게 생각이 유창하게 하는 검사입니다. 그런 검사인가 보다. 집중력은 뭐예요? 집중력.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좀 신나게 강해요.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고, 막 산만하죠. 이런 산만한 가운데서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시험 문제죠. 근데, 이걸 딱 끄집어내는 거. 이게 집중력이에요. 벌써 막 움직이니까 막 산만하지 않습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집중하는 거. 이게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방해 과제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다시 갑니다. 시험 문제에 방해 과제가라는 말이 딱 나와. 방해 과제라는 말이 딱 나오면 답이 뭐예요? 집중력이에요.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사고 유착력 검사란 방해 과제가 있으므로 방해 과제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방해 과제가 존재하는 상황은 사고 유착력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집중력이라고 끝. 다 했습니다. 나머지 시험 패치게도 안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강의입니까?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 끝. 이 방대한 내용이에요. 뭐 1분이면 끝나잖아요. 자, 방해 과제 나오면 답이 집중력이다. 사고 유착력이 아니다. 끝. 5점 먹고 들어갑니다. 다 했습니다. 참 직업 정보 매력적인 과목이죠. 직업 선호도 검사 쭉쭉 나옵니다. 엄청 복잡하죠. 근데 이거 우리 다 했어요. 심리학에서 우리 그래서 하나 하면 다 똑같아요. 워크넷상의 직업 심리 검사가 있거든요. 이 심리 검사가 뭐예요? 직업 선호도 검사다. 기억날 겁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S형과 L형이 있다. 그래서 홀랜드의 흥미 유형을 보고 현, 다음에 사진관 이 6가지의 흥미, 성격, 인성 유형을 보고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S형과 L형이 있는데 S형에는 흥미 검사 보고 L형은 성격 검사, 생활사 검사, 흥미 검사. 그래서 여러분 암기하기 편하도록 좀 약간 표현이 거시기하지만 성생활 흥미 기억나시죠? 그래서 L형은 성격, 생활사, 흥미고 S형은 흥미만 본다. S형과 L형의 공통 검사는 무엇입니까? 흥미다. 이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워크넷 직업 진로에 제공하는 직업 흥미 하위 척도, 활동 척도, 자신감 척도, 직업 척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이걸 외우면 안 돼요. 청소년 직업 흥미의 하위 척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떨 때는 봉사 척도입니다. 어떨 때는 가치관 척도예요. 답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활동, 2번 자신감, 3번 직업, 4번 봉사. 봉사는 아니다. 어떨 때는 활동, 어떨 때는 자신감, 어떨 때는 직업, 어떨 때는 가치관은 아니다. 그래서 2개 랜덤으로 나옵니다. 청소년 직업 흥미의 하위 척도가 아닌 것은 봉사와 가치관 척도는 아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걸 외우지 마시고요. 봉사할 시간 없다. 청소년들 공부해야 되니까. 가치관 척도, 가치관 아직 형성이 안 됐다. 왔다리 갔다리 가치관이 혼미한 상태다. 그렇게 그냥 아무 말 대살제 갖고 이해하시고 봉사 척도 없다. 가치관 척도 없다. 무엇이? 청소년 직업 흥미 하위 척도는 더 잡머리가 뛰어난 사람은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보기에 봉사 척도 나오면 아니다. 가치관 척도 나오면 아니다. 이렇게 공부해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걸 때에 맞춰서 맞추자고 그래요. 어쨌든 점수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워크넷의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중 지필 방법으로 실시하는 거. 지필 쓰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 고등학생 적성 검사, 청소년 진로 발달 검사. 그래서 흥미 검사, 적성 검사, 진로 발달 검사는 지필로 쓰는 거다. 고교 계열 흥미 검사는 지필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고 인터넷 실기 기능으로만 실시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필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을 나오면 고교 계열 흥미 검사 이걸 하나 집어넣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다. 고교 계열 흥미 검사는 지필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고 인터넷 실기 기능으로만 실시한다. 역으로 뒤집으면 응용 문제 만들면요. 인터넷 실기 기능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검사는 무엇입니까? 하면 답이 고교 계열 흥미 검사다. 지필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것은 고교 계열 흥미 검사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면 아름답게 또 5점 먹고 들어갑니다. 기타 정보 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나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는 신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있어요. 빅데이터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신직업군에 신직업군 쭉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막 써놔요. 이렇게요.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세분화하고 쭉 나오는데 그냥 몰라도 돼요. 이런 게 있나 보다. 사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 다음 중
신직업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 정답이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이거 한 줄만 외우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잡맵갑니다. 잡맵. 맵이 뭐예요? 지도죠. 직업에 대한 직업을 지도처럼 쫙 만들어 놓은 게 잡맵입니다. 지도에 어디가 나와요? 지역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지역별 고용조사. 시험 문제에 지역별 고용조사, 지역 나왔다 그러면 지역 나오면 답이 잡맵이구나. 끝.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잡맵에서 제공하는 직업별 종류.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학력, 평균 소득, 중위값. 중위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중위값, 평균 소득은요. 시험에는 채빈값으로 나옵니다. 채빈값 X표. 평균 소득은 채빈값이 아니라 중위값이다. 그래서 평균 소득, 평균 근속 연수, 성비, 남녀 성비, 종사자 수, 평균 학력 요 네 가지는 잡맵에서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죠. 이 얘는 또 수시로 하나를 또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얘는 하나 평균 학력, 평균 학력은 빠졌다가 다시 추가됐습니다. 법이 개정돼서요. 그래서 평균 학력이 빠진 거는 옛날 겁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됐습니다. 평균 학력 포함됩니다. 평균 학력 포함. 종사자 수, 평균 소득은 중위값, 채빈값이 아니라 평균 근속 연수, 성비 다 잡맵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사업 이것도 뭐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참여 신청을 한 다음에 운영기간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 신청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을 신청한다. 워크넷에서 청약을 신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워크넷이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 신청한다. 2년형, 3년형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제 HRD 갑니다. 직업능력훈련 갑니다. 직업훈련 시스템, 직업훈련 교육, 훈련 내용, 직업훈련과 관련된 건 HRD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직업훈련 시스템, 직업훈련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라고 나오면 답이 HRD 넷 1번에 나옵니다.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 또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가 2020년 이후에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됐다. 그래서 5년간 최대 지원금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법 바뀐 내용들은 기출문제에서도 세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번 이론서에서는요. 큰 틀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 하나 보면요. 일반 과정이 있고요. 외국어 과정이 있고 인터넷 과정이 있다. 그래서 외국어 과정, 영어 이런 거, 필리핀어 이런 거 그런 건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꼭하게 잘 몰라서 그렇지 외국어 과정도 내일 배움 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외국어 과정,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다 외국어 과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학원이 없다는 게 안타깝죠. 하여튼 법적으로는 외국어 과정도 내일 배움 카드로 국민 내일 카드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 평가, 연도, 등급 평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알 필요가 없고요. 이거 하나 보면 되겠네요. 국가 전문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 전문 자격으로 쭉 나오는데 공인 노무사, 의사, 변호사, 공인활동 이건 국가 전문 자격이다. 공인 민간 자격 쭉 나오죠. 그래서 ITQ 자격증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인 민간 자격증에 해당하는 건 무엇입니까? 답이 ITQ 자격증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 노무사는 뭐예요? 국가 전문 자격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쭉쭉쭉 넘어가도 됩니다. 쭉쭉쭉 넘어가도 되고요. 큐넷 갑니다.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이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큐넷 사이트에서 여기서 원서 접수를 하고요. 큐넷이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원서 접수를 하고 여기서 합격자 발표를 하고 여기서 시험 당일날 가다반 6시에 뜹니다.
그래서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답안 발표, 시험 일정 뭐 이런 내용들 큐넷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큐넷은 국가 자격만 제공한다라고 나오는데 국가 자격 플러스 민간 자격 종목 상세 민간 자격 등록 민간 자격도 제공한다. 국가별 자격제도 그래서 국가별 외국 자격증도 여기서 안내를 한다. 그래서 국가별 외국 자격증 이 나라가 시험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요. 여러분들 독일 가면 어떤 게 떠오르죠? 독일에 유명한 게 뭐죠? 맥주 호프죠. 호프 독일에 누가 가냐면 미영이가 갔어요. 미영이가 호프를 마시러 독일에 갔다.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프랑스 이렇게 보니 미영이가 독일에 가서 호프를 마셨다. 미국, 영국, 호주 그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프랑스. 그래서 아닌 나라가 답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다시 갑니다. 국가 자격증 플러스 민간 자격증까지 안내를 하고 외국 자격증까지 안내를 하는데 외국은 어떤 나라다? 미영이가 독일에 가서 호프를 마셨다. 이 나라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넘어가고요. 나머지 또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챕터 2 강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포인트 잡는 것만 여러분 공부하셔도요. 만점 맞을까 봐 살짝 걱정됩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요. 챕터 3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